안녕하세요. 시아TV의 이동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콜라겐의 진실입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콜라겐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또 콜라겐 제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단백질이죠. 그리고 그 단백질의 30에서 4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라겐은 몸 구석구석 다 퍼져 있죠. 자, 피부, 두피, 눈, 치아, 잇몸, 뼈, 근육, 혈관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종류가 무려 29가지나 있고요. 그 중에서 1, 2, 3, 4, 5번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런 부위별로 다 다른 콜라겐이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콜라겐이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성 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라겐이 온 몸에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특히 뼈에서 콜라겐이 빠지면 골다공증, 근육에서 빠지면 근감소증, 그 다음에 눈에서 빠지면 시력저하, 눈 시림, 이런 여러 가지들, 머리에서 빠지면 탈모가 올 거고요. 관절에서 빠지면 관절염이 찾아오겠죠. 퇴행성 관절염.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이 콜라겐들이 빠지면 우리가 그냥 당연히 노화로만 알고 있었던 이런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콜라겐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되는데요. 콜라겐은 고기를 먹으면 섭취가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닭발이나 족발, 돼지 껍데기를 먹으면 콜라겐이 흡수돼서 피부 미용에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이 나오는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 콜라겐의 대부분은 생선으로 만든 콜라겐입니다. 피쉬 콜라겐, 마린 콜라겐, 어린 콜라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어서 나오고 있죠. 생선 콜라겐이 사용되는 이유가 분자 구조가 작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아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큰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비늘이나 껍데기 또는 이 내장으로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생선 콜라겐으로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마케팅용으로 얘기하는 게 분자 구조가 작으니까 흡수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도 쉽지도 않고요. 실제로 84% 흡수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수용성 84% 정도가 녹는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잘못 알려져서 흡수가 잘 된다라고 알려진 거지, 실제로는 그 정도 퍼센트는 되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가 작다고 무조건 흡수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생선 콜라겐이 좋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콜라겐은 그 상태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돼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흡수가 되지도 않지만 되어도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분자 구조가 작아도 무조건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생선 콜라겐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은 한번 분해되면 젤라틴이 됩니다. 우리가 닭발이나 족발 먹을 때 끈적끈적한 그런 게 젤라틴이죠. 거기에 한 번 더 분해가 되면 펩타이드가 되고요. 또 한 번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단백질 또는 콜라겐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선 콜라겐들은 대부분 다 이 콜라겐 형체 그대로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부분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나머지가 흡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원래 콜라겐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생선 콜라겐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타입, 무엇을 먹든 별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미노산으로 먹어도 다시 콜라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거기다가 콜라겐 자체로 먹어서는 더더욱 우리 몸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더 작게 쪼갰다, 2X 나노, 마이크로 나노 다 의미 없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생선 콜라겐 먹고 몸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보통 생선 콜라겐은 콜라겐보다는 다른 영양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콜라겐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죠.
가끔 피부에 바르는 콜라겐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더더욱 먹는 것보다도 더더욱 흡수나 이런 이용의 그 효과에 대해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뭐 말씀드릴 가치도 없습니다. 프로비타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은 21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이 돼지 껍데기를 저온 가공했습니다. 저온 가공이, 자, 아까 제가 젤라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열을 가하면 젤라틴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이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온 가공을 하고 과일 효소로 이 분해가 될 때 이 퀄리티가 거의 살아있게끔 어떤 영양분이나 다른 일정 부분에 손상이 없게 과일 효소로 분해를 하고요. 거기에 가수 분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6시간이나 걸려요. 이걸 분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 분해가 다 되고 나면 이걸 클라우드베리랑 이렇게 합쳐서, 이 합치는 이 레시피가 비사이의 기술이겠죠. 이 레시피를 가지고 프로비타라는 카라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성 콜라겐하고는 완전 메커니즘이 다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프로비타가 어떤 특정한 부위에 가서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는 건 틀린 말이고요. 그런 건 우리 몸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몸이 신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콜라겐을 만들어낼 건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건지 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몸은 이 양질의 원료가 들어오면 흡수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기 전까지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느냐, 이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관건이겠죠. 프로비타는 가장 양질의 아미노산 21가지를 95% 흡수되게 만들고, 그 흡수가 되고 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중의 콜라겐과 프로비타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면 프로비타를 먹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